네, 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예, 오늘 뭐 하루 종일 특징이 없는 그런 모습인데 거래 대금이 많이 줄었어요. 특히 거래소 시장이 많이 줄었는데 최근 들어서 거래 대금이 코스피가 5조 원대, 5조 원대 나옵니다. 그나마 코스닥은 6조 원 정도 나오는데요. 테마주가 있잖아요. 코스닥은. 그러니까 테마주 쪽으로 뭐 샀다 팔았다.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은 브릿지 바이오도 상한가 한번 하한가 한번 풀렸다가 다시 밀렸지만 이런 식으로 이재명 관련주, 또 정책 관련주, 뭐 세종시 관련주 이런 테마주들만 움직이다 보니까 거래대금은 코스닥이 좀 많은 편인데 문제는 이 코스피가 전혀 힘을 못 내고 있다라는 거.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그다음에 현대차 이런 수출 관련주들. 우리 반도체하고 자동차가 우리나라의 가장 큰 품목인데 이쪽에서 힘을 내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별다른 거래 대금이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따라서 지금 6월 달까지는 좀 테마주 위주로 갈 것 같아요. 대선, 조기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관련주들 계속 그쪽으로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문제는 뭐 먹을 것 같지만 오늘 상지건설도 급락이 나왔고 좀 최근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 다 시비 전환이 나오면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 단기로 매매하시는 것도 좋아요. 근데 좀 단기보다는 뭐 아니면 도 이런 시장이 나왔기 때문에 뭐 먹었으면 좀 빨리 나와야 되는데 팔고 나면 올라가니까 또 사가지고 물리는 이런 악순환이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테마주들이 먹을 때는 좋은데 손실할 때는 순식간이기 때문에 좀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접근 안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시장이 상당히 좋아질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에서 매매하셔야 안정적으로 먹는 거지 지금처럼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럴 때 매매해 봐야 먹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시장이 이렇게 올라갈 때 따라서 먹는 게 가장 안전하면서 크게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장에서 괜히 왔다 갔다 해갖고 시드머니까지 날려버리면 나중에 올라갈 때 낙동강 오리알 됩니다. 아시겠죠? 니케이도 좀 빠졌어요. 1.3% 빠졌고 대만도 1.5% 빠졌으니까 이렇게 보면 아시아권 시장에서 우리는 그렇게 크게 빠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조금 시장이 좀 오늘 매가리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10년물 국채를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잘 안 떨어져요. 4.3. 요때 4% 이하로 만들었는데 급등이 한번 나와서 4.5가 넘어간 이후로 잘 안 떨어집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또 뭐 일부 미국의 기관들이 좀 많이 파산이 되면서 이런 쇼커버가 나왔다는 얘기도 있고 아무튼 4.3에서 잘 웬만해서 잘 안 떨어집니다. 좀 다시 이렇게 하향 추세를 내야 되는데 트럼프 관세라든가 이런 문제가 아직까지는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뭐 패드워치 전망은 상당히 밝아요. 네 차례 인하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5월 달은 이제 동결로 될 것 같고 이후로 6월, 7월, 8월, 7월, 9월 그다음에 12월 네 번 정도의 금리가 인하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있어요. 물론 전망이니까 바뀔 수는 있는데 아무튼 하향은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이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파월은 좀 연기시킬 것 같다라고 하지만 트럼프와 파월 간에 좀 싸움이 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트럼프의 생각은 무조건 금리를 떨어뜨리겠다라는 게 주 목표니까 어떻게든 떨어뜨릴 겁니다. 그래서 관세를 함부로 이제 하반기에는 할 수가 없고 조만간에 빠르면 4월 말 늦어도 5월 달에는 관세 문제는 어느 정도 수면 아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도 이제 대선이 끝나면 6월 달부터 의외로 또 시장이 또 상당히 우호적인 정책이 좀 많이 나올 거거든요. 이래저래 우리나라만 올라갈 수 있는 작년에 우리나라만 떨어졌다면 올해는 우리나라만 올라갈 수 있는 호재가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꾸 싸우고 있죠? 금리 놓고 계속 2차 전쟁. 그래서 파월을 좀 많이 이제 그만둬라라고 하고 있는데 파월은 내년 5월 달까지거든요. 내년 5월이기 때문에 내가 뭐
아직까지 나갈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 눈치를 좀 서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관세 정책을 자꾸 쓰면 나는 금리 못 내린다. 계속 얘기하고 있어서 관세 부분이 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그 이후에 좀 금리를 떨어뜨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금리 문제가, 아니, 관세 문제가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5월 전에 끝납니다. 5월, 최소 5월 달인데, 빠르면 4월 달도 될 것 같은데, 얼마 안 남았지만, 그렇게 하고, 제 생각 5월 초 정도면 걸치고 마무리 될 것 같아요. 그러면 4월도, 왜냐면 지금 그 유가가, 국제 유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국제 유가만 떨어져도 물가가 안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나름 지표는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요게 나중에 이제 반영이 되겠지만, 관세 10%쓴 거는 나중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 걸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 본다면 금리는 한 번 정도 6월 달에는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관세 문제는 거의 종결됐고요. 크게 나올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러면 파월도 한 차례 양보해서 6월부터는 금리를 한 단계 인하시킬 수가 있습니다. 유럽은 벌써 6번 인하시켰어요. 우리도 빠르면 다음 달에는 금리 인하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추세는 금리가 떨어지는 추세다. 그러면 주식시장 어떻게 됩니까? 유동성이 공급돼서 올라가는 추세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 어려운 장세에서 매매해가지고 저 터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시장에서 배팅을 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데, 이번 4월달 5월달에 분명히 흔든단 말이에요. 요럴 때 뭐 테마주 들어갔다가 뭐 어떻게 했다 이래 버리시면 안 돼요. 앞으로 있을 상승장에서 많이 큰 수익을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못 먹는다고 해서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 엄청나게 좋은 종목들, 엄청나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제 말이 거짓말인지 나중에 한번 보세요. 시장의 유동성이 상당히 공급이 많이 될 겁니다. 오늘 5,000포인트 발언이 나왔죠. 기본적으로 상법 개정, 상법 개정이 되고 시장이 정상화되면 기본적으로 3,000포인트는 간다. 비정상적인 요인만 보존해도 3,000포인트는 가고, 몇 가지 조치를 통해서 가면 길게 한 5,000포인트도 올라간다. 저는 이 말에 동참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시장 앞으로 한 5,000포인트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상장회사 자사주 원칙적으로 소각해야 된다. 그래서 주주들에게 환원해야 된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자사주를 많이 갖고 있는 자사주, 자사주가 그 대주주로 되어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대주주. 대표적인 기업이 대신일권입니다. 대신일권이 지분율이 25%가 자사주예요. 이거 다 소각시키겠다, 원칙적으로. 그러면 자사주가 대주주로 있는 기업도 꽤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올라갑니다, 앞으로. 한번 보세요. 그런 것들이 정책이 바뀔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실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쓸데없이 자사주 같은 거 갖고 있지 말고 소각해라. 주주들한테 환원해라. 이렇게 하니까 시장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생기고 나서 없었던 일입니다. 새롭게 생기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외국인들 시각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고, 공매도 세력도 함부로 매도가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바뀝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나라 시장이 하반기에는 탄력적인 시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 상법 개정이 꼭 돼야 됩니다. 그동안 대주주들을 위해서 법이 집행됐다면, 이제는 주주들을 위해서 법이 집행되고, 여기에 이제 배당소득세까지 만약에 감면해 준다라고 하면 장기 투자를 할 수 있어요. 장기 투자가 안 되는 이유는 바로 배당소득세를 분리과세를 안 해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배당소득세로 뭐 2천만 원 받으면은 금융소득세가 엄청나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를 따로 분리과세 해준다라고 하면 당연히 배당소득 하죠. 20억 가지고 배당소득 하는 게 훨씬 이익이에요. 그죠? 배당 수익률 하면 5% 주잖아요. 30억에서 50억 갖고 있는데 건물 갖고 있으면 힘들잖아요. 만약에 배당을 분리과세 해주면 배당짜리 5%짜리 많이 있거든요. 안전하면서 은행, 기업은행 같은 거 그런 거 사줘도 5%의 이자가 나오면 훨씬 더 좋습니다. 물론 이제 아파트는, 건물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거 빼서 하여튼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 준다라고 하면 의외로 좀 소외되어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것들이 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소위 말해서 가치 투자가 되는 그런 시장이 올 겁니다. 가치 투자는 또 제가 엄청 잘합니다. 제 전문이에요. 이래저래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오니까 너무 많다. 테마에
실타를 낭비하는 그런 불상사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알테오젠이 오늘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죠? 알테오젠은 프로그램 매도 나오면 떨어지고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 올라간다라고 대놓고 말씀드렸어요. 정확합니다. 프로그램 매도 나오니까 빠지고 프로그램 매수 나오면 올라가고. 정확하죠? 그러니까 아침에 프로그램 매수 들어왔네. 그러면 아주 올라가겠구나. 프로그램 매도 나왔네. 만전 못하면 오늘 하락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프로그램 매수나 매도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기계적인 프로그램 매도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거는 추가적인 기술 수출이 있을 예정이고요. 그 밖에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좀 접촉하고 있다라는 거. 요거를 주목하셔야 되고 알테오젠은 지금은 또 이렇게 좀 쉬어가는 국면이었다가 또 언제 계단식으로 올라갈지 모릅니다. 언제든지 계단식으로 고점을 뚫고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저는 좀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기계적인 매매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크게 실망하시거나 좋아하시거나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기업의 본질대로 갈 수 있다. 박순재 대표도 특별한 부양책을 하지 않겠다. 기업의 가치대로 평가받겠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거래소 쪽으로 좀 이전했으면 좋겠어요. 거래소 이전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보다는 좀 더 좀 부각되지 않겠는가. 충분히 40조 대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좀 20조인데 그냥 거래소 이전만 해도 제 생각에는 40조까지 그냥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테오젠은 좀 의외로 시장에서 크게 뭐 걱정하지 않고 안정적인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펩트론이 최근 들어서 급등이 나왔고 펩트론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언제입니까? 펩트론 여기서부터 계속 제가 펩트론 2주 전부터 펩트론 그 앞에도 알테오젠을 놓쳤다면 1개월 전이죠? 1개월 전에 알테오젠을 놓쳤다면 여기 펩트론이죠. 그죠? 펩트론 알테오젠의 향기가 난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고 일라일리 연내 빅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리고 이 조정폭이 나온 만큼 보통 이렇게 올라가더라 라고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아무튼 슈팅이 좀 크게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펩트론을 이제 저번에 알테오젠을 놓쳤다면 지금은 펩트론을 놓쳤다면 하는 종목이 바로 이겁니다. 이거는 산지 얼마 안 돼 갖고 좀 종목을 오픈하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지금 글로벌 제약사 두 곳이 기술 수출을 하다라고 요청을 받아서 좀 딜을 하고 있어요. 딜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좀 우호적인 뭐랄까 좀 높은 로열티를 요구하고 있어서 그게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최소 30% 정도를 30에서 한 40%까지도 로열티로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대단하죠? 그래서 제2의 펩트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 충분히 고점을 뚫고 조금 크게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거의 단일 품목입니다. 전 세계에서 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성공한다라고 하면 거의 그 시장을 다 먹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우호적이고요. 그리고 약간 이게 그 어린이들 소아들한테 좀 필요한 그런 약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면은 FDA도 약간 좀 허가해 줄 가능성이 좀 높은, 왜냐하면 약이 없어요. 그래서 요게 성공한다라고 하면 거의 시장을 다 먹어가는 건데 그 헵트론에서 제품까지 만들어낼 거냐 아니면 제약사들한테 넘겨서 로열티를 받을 거냐 결정을 좀 하고 있는데 대표가 좀 이렇게 HLB처럼 끌고 가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제 생각에는 에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터진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괜찮을 거예요. 펩트론이 에로 받아봐야 5% 이내에 로열티를 받을 건데 알테오젠도 5% 미만이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 종목은 최소 30%예요. 30에서 40%까지도 로열티를 받을 수 있어요. 요거를 좀 헐값에는 안 넘기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진행 중이니까 요게 만약에 빨리 터진다라고 하면은 슈팅이 빨리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협상을 좀 길게 해서 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상당히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을 제가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려서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좀 제2의 펩트론이다 생각하고 갖고 계시면 됩니다. 뭐 올랐다 빠질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진행 중이니까 언제든지 이렇게 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시고, 좀 여기서 왔다 갔다 흔들려도 아무런 생각 없이 갖고 계시면 또 이렇게 크게 슈팅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딱 먹고 나오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이거는 산지 얼마 안 돼 갖고 나중에 좀 더 움직이면 또 올라가면 그때 말씀드릴게요. 알고 싶은 분들은 소통방으로 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월요일 첫날인데요. 월요일 첫날 거래도 좀 한산하고 또 특별히 뭐 악재라든가 호재는 없었어요. 근데 아시아권 증시가 전체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동반 하락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뭐 일본이나 대만은 1%대 이상의 하락이 나왔고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우리나라 증시가 좀 상대적으로 강한 장세가 6월 달 이후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은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너무 테마주에 하루하루 이렇게 매매 안 하셔도 전체적으로 좀 안정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하반기에 금리 인하 시즌 아까 보여드렸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의외로 뭐 제약 바이오 섹터를 축출을 해서 다른 섹터들까지 유동성이 좀 풍부해지는, 좀 지금보다는 좀 더 탄력적인 시장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하루하루 살지 마시고요. 앞으로 있을 좀 좋은 환경이 나온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면서 보셔야지, 뭐 하루하루 그냥 뭐 테마주 따라다니다가 그냥 살 걸 팔 걸 이럴 필요가 전혀 없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감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